한번 같이 둘러보면서 지금 원래 사랑이랑 희망이 자던 공간 그리고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가보시죠. 현재 녀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저녁에 견사. 양이막이 자는 네, 데니까 견사. 목욕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저기 샤워. 저녁에 자고. 이 공간은 뭐예요? 이렇게 사랑이 키우고 싶어서 만든 거? 예, 이렇게 나중에 뭐 통로를 만들든지 해서 그러니까 저 이거 같이 좀 이용하면 어떨까? 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이 정도만 좀 문 있는 아. 걸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아, 여기는 놀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만큼의 공간을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산책을 시켜주면 애들 묶어놓지 않고 풀어놨을 때 좀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집과 견사 사이를 이어 평소엔 집 안에서 생활하고 놀이와 배변은 바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공되기 전이지만 견사에 묶여 있지 않고 집 안을 오가며 실내 생활에 적응 중인 녀석들. 예전보다 좀 더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자유로워졌으니 덜 답답하겠죠? 한편 녀석들과 산책 중 부상을 입었던 부부. 녀석들 힘에 이끌려 끌려다니기 일쑤였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너무 개주도적인 산책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도 지켜야 될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놔버리는 거죠. 이 말이 맞다. 무조건 어. 이렇게 딸려. 최소한의 천천히 가자 그랬잖아. 좋잖아, 걔는. 천천히 네, 말을 하긴 하셨네요. 잠깐 왜 이렇게 못 혼내겠지? 나 두 분 너무 좋아, 진짜. 천천히 가라고 얘기해줘. 했어요. 나 진짜 네. 하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아지들한테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얘네들은 몸으로 표현하고 그 몸으로 알아듣는 애들이에요. 하나 이뻐해주고 있으면 짖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몸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온다거나 네, 이런 게 바디랭귀지예요. 그 조금 가르치려고 들면은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뭐안 막 된다 가지는 않았지. 아니 이게 너무 막 안쓰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나 진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거엔 전문가입니다. 저 난 실제로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도 있고. 저 실제로 상담할 때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부부 클리닉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쟤 때문에 우리 지금 가족 분산될 지경이에요. 아버님이 우리가 무섭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 교육이 아니고 방임이에요. 정답입니다. 네. 맞아. 방임. 특히 희망이. 자, 힘도 세겠다. 희망이 뭐 하는 개인가요? 양머리. 양을 몬다기보다는 저런 종을 우리가 사역견이라고 해요. 일하는 종이에요. 아. 일을 하는 종.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프스 산맥 같은 데서 네. 가축을 키우면 집을 지키기도 하고요. 양 몰고 하는. 네, 등치가 크잖아요. 음. 허스키나 말라무트처럼 썰매를 끌기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썰매개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갈까? 뒤에 이렇게 여러 줄을. 지금 그 원리하고 같네요. 같아요. 뒤에서 잡아당기면 특히 이런 일을 했던 종들은 더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무거운 거 끌고 가야겠다. 이건 본능이에요. 자기 나 이제 이해되네. 그래서 저렇게 고리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줄은 쟤네들한테 쓰면 뒤에서 잡아당기면 더 앞으로 가요. 앞으로 끄는 성향이 짙은 데다 잘못된 산책줄 사용으로 문제를 더 부추겨 왔던 건데요. 천천히. 동네 어르신들 다 나와서 구경해요. 산책하면. 어떡해. 근데 이거 웃으면 안 돼. 위험해 보여요. 근데 아버님도 되게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표정을 보면 딱 일할 때의 표정이에요. 와, 뒤에 썰매 하나 있다. 내가 힘차게 끌어보자. 조금. 진짜. 쫄아다 다쳐요. 예, 쫄아다 다쳐요. 100% 다쳐요. 딱 보면 제가 느낀 건데 희망이는 아버님을 약간 이렇게 봐요. 제가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능력 없는 상사. 착한데 사람 좋은데 능력 없는 상사. 잘해주는데 그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데 능력 없는 상사라니까요. 분명히 잘해줘요. 회식도 막 많이 사주고.
술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데 능력이 없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이 사람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상황. 딱 이제 아버님이 그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근데 산책할 지금 때는 강아지 어때요? 교육 시간보다 견주 교육 시간이 더 긴 거 같아요. 원래 네, 견주 교육 아니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원래 그래요. 속이 다 우려나네요. 저 너무 속이 우려하십니다. 아, 얘를 누가 키우는데요? 제가 안 키우잖아요. 제가 그렇죠. 키우면 제가 교육하죠. 그죠? 근데 두 분이 교육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저는 분을 여기- 알려드려야죠. 여기. 네, 네. 나쁜 보호자는 있어도 나쁜 개는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아내분의 산책법은 어땠을까요? 사랑아, 어머, 두 분 똑같은데요? 제가 잔소리할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단계가 아니, 거의 뭐 어머님도 네.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고 아버님은 이 리더십에 대한 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쟤네도 더 우리를 믿고 따르고 한단 말이에요. 안경 벗는 거 왜냐면 몰랐는 뭐 거. 벌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의 첫 번째가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건 어떻습니까? 막 매일 산책시키는 거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바닷가에 데려가서 실컷 뛰게 하는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달 정도 기대치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절대 강아지. 그 개들은 한 달의 기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침에 산책 시간 되면은 자 산책하러 가자 낭아 딱 그러면 지가 그냥 주인 따라오는 거죠. 목걸이도 필요 없고 따라와 한 바퀴 돌고 우선 불법입니다. 아 줄이 맞네.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허용된 공간 이외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선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그만 포기하고 산책 나가시죠. 저는 1시간 추천이에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네. 우선 밤에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30분부터 시작하세요. 30분부터. 저 억지로 막 시키지 않을게요. 막 날씨 좋고 막 이렇게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달만 하잖아요. 그럼 시간 늘어나요. 대신 한 달은 지켜주세요. 한 달. 우리 같이 이제는 해야지. 같이.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면 두 분도 더 돈독해지실 겁니다. 싸우지 않을까요? 강아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달라져서. 아, 제가 알려드릴 거라니까요. 아이, 꼭 알려주십시오. 둘이 그리고 진짜 산책을 하다가 두 분이 이견이 생기면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딱. 시킨 대로 하실 거죠? 30분. 우선 30분부터 시작. 네. 솔루션도 시작해볼까요? 질주 본능에 괴력까지 더해져 부부를 위험에 빠뜨렸던 초대형견 희망이 맞춤 산책 교육 스타트. 저희가 이제 솔루션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산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산책을 해볼 건데 조금 다른 도구, 고리가 앞에 있어서 우리 희망이의 앞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네스를 이용해서 산책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썰매견처럼 앞으로 끄는 습성이 남아있는 희망이 무작정 질주하는 걸 막기 위해 산책 줄부터 교체했습니다. 하고 어째 시작부터 불안불안하죠? 우선은 제가 한번 인식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겨드릴 거예요. 줄은 두 손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줄은 두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줄 끝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줄로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줄 길이가 길어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줄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죠? 한 손은 줄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는 줄의 길이를 조절해가며 반려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포인트. 조금 그냥 걸으면서 아 이제 앞으로 좀 못 튀어나가는구나라는 인식만 좀 심어줄 거예요. 야, 제법 얌전한데요? 요 정도까지 벌써 요렇게 걸음으로 걸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 걸음이 조금만 빨라져도 희망이를 멈춰 세우는 설 전문가. 가자. 지금 냄새 맡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끌면 못 가게 하고 멈추셨어요. 가자 하면서 냄새 맡게 해줬어요. 희망이를 바로 통제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 줄이 앞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디 블로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에. 예. 바디 블로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을 이렇게 막. 네,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 지금 상태가. 네, 지금 제가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평소처럼 산책줄을 등 뒤에 연결하자마자 앞서가려는 희망. 이렇게 하고 할 때랑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힘의 중심이 앞으로 바뀐 덕에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사라져 앞으로 끌려는 행동은 줄고 대신 적은 힘으로도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산책줄을 이용해 반려견에게 신호를 주는 또 다른 방법. 뭘 할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0도 턴을 할 거예요. 희망, 녀석 일단 버티고 봅니다. 가자. 옳지. 하지만 설쌤 앞에서는 어림없죠? 180도 턴에 익숙해져야 돌발 상황에서도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호자를 따를 수 있는데요. 당기는 거에 대한 고집이 있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돼. 희망아, 가자. 가자. 옳지. 상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책할 때 가장 기본 기술 중에 하나가 보호자의 발 또는 리시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저 정도 가면 그러면 되게 빨라질 것 같은데. 저 앞쪽 가면요. 요 조집 지금. 제가 한번 막아볼게요. 강아지 근처로 가보는 설쌤. 지금 봤어요? 네.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되게 흥분해서 벌써 난리 들어갔죠? 났죠. 평소 이웃집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던 희망이. 근데 이 상황에서 팔로 막 이렇게 하면 애들 안 따라와요. 팔은 고정이 돼 있고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벌써 딱 고정됐는데 아마 처음에 조금 고집 부릴 거예요. 보세요. 아, 가자. 뭐죠? 이 마법 같은 상황? 강아지를 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 있었던 비결 뭔가요, 쌤? 우리가 써야 되는 게 팔이 아니라 다리예요, 다리. 다리. 팔은 최대한 고정해놓고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앞을 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네. 이래요. 이게 아니라 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다리가. 다리가. 제일 다리가요? 네. 아. 과연 아버님과의 산책 때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희망이가 조금 앞으로 가면 희망. 옳지. 가자 하면서 가세요. 가자. 조금 당기는 것 같고 그러면 희망. 다리가 움직이세요. 다리가. 옳지. 옳지. 앉아. 야, 대단한데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음 도전을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요? 아까 원하셨던 거 있죠? 내 옆에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그쵸? 뭐 이 정도 걸어도 괜찮은데. 한번 해보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3보 1간식을 할 거예요. 아, 세 번 걷고? 네, 처음에는 3보 1간식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엔 뭐 20보 1간식, 50보 1간식. 자, 네, 하나, 둘, 셋 하고 쓸 거예요. 세 걸음 뒤 멈춰서는 설 전문가. 희망, 앉아. 옳지. 설쌤과의 도전은 가뿐히 성공. 이번엔 걸음의 수를 늘려 아버님이 도전할 차례.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나를 쳐다보면 칭찬해주고 간식 줄게요. 이게 하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옳지! 옳지. 보상도 잊으면 안 되겠죠? 항상 칭찬은 옳지가 될 거예요. 맞아, 그리고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줄이 달려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들. 네. 이거 한 달만 하면 이렇게 돼요. 살짝 신호를 줘보세요. 살짝. 네. 그렇죠. 옳지! 아이고, 있어. 옳지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게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이 아니고 이 신호야, 이 신호야. 이게 행복한 거지, 진짜. 아휴, 지난 날이 막 지금 주마등처럼 다 떠오른다. 과거를 청산하고 매너견으로 재탄생한 희망이.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 문제 없겠죠? 다음 사랑이 차례. 차분히 산책을 하다가도 예고 없이 달리기를 시작해 보호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사랑이. 시작은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그때 근처에 나타난 이웃 강아지. 녀석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해볼까요, 한번? 네, 저 강아지 짖는다. 저런 자, 자극도 가볼까? 한번 받아보세요. 가자, 강아지 봤어요. 가자, 가자, 가자고 하세요. 가자. 가자. 그냥 가세요. 가자. 옳지. 아니야. 강아지가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흥분한 모습.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네, 이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려면 흥분하지 말고 내 갈 길 가야 돼요. 네. 앞서 배운 180도 턴을 적용해 돌발 상황에서도 보호자와의 산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도해봤습니다. 자, 가자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가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그냥 방향만 저 가면 돼. 이렇게 했었어요. 안 돼, 결국은 안 안 돼가지고. 저 보세요. 네, 자, 보세요. 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예요. 팔은 붙어 있고 다리는 움직인다. 랑아 가자. 어? 아, 난 가자 하면 안 갔는데. 차이가 궁금하시죠? 가자. 팔로만 산책줄을 당겼던 어머님과 달리 랑아 가자. 어? 팔은 붙이고 몸에 힘을 싣고 걷는 설 전문가. 팔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 몸으로 이동. 몸으로. 이 상태에서 몸으로 이동하면 된다. 맞습니다, 아버님. 팔을 몸에 고정하는 것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개별 산책 교육에 이어 둘을 함께 등장시키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이웃집 앞에서 마지막 교육을 이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로 산책하는 거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결국에 두 분이 같이 이 네 가족이 함께 산책할 때는 더 어려운 난관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강아지가 있는 곳을 통과할 땐 잘하지만 둘은 가족이고 친구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을 땐 그 흥분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동맹을 형성해서. 하나이만이라도 흥분하면 분명히 따라 흥분할 거고 네. 아니면 둘이 있기 때문에 흥분 안 할 것도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판왕 다 같이 나가볼게요. 랑이는 어머님이 잘 컨트롤 해보세요. 네. 자신 있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됐던 적도 없다. 개별 과외까지 마친 녀석들. 설쌤의 진두지휘 하에 시작된 산책 원정대의 마지막 관문. 하지만 상대는 이 동네 최강 악동들 두둥. 가세요. 그냥 가세요. 희망의 행동 개시? 하지만 아버님의 단호함에 방향을 바꾸는 녀석. 자, 팔로만 산책줄을 끌지 않고 온몸으로 녀석을 컨트롤하는 아버님. 무사히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고 다시 두 번째 마의 구간. 지금 흥분하면 신호 주세요. 네. 그거 아니라고 신호 주세요. 그렇죠. 가세요. 그렇죠. 이 또한 가볍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랑이 희망이 맞나요? 동네 개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착하고 능력 없는 상사에서 오늘에야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착하고 능력 있는 상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실감이 안 납니다.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일부러 왜 만들어 놓은 그 연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들이 지금 우리를 놀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머, 희망아, 니 너무 멋있다. 낭이도 멋있다. 가자. 갈까? 다들 오늘 고생 많았어. 두 녀석 모두 탈출은 그만. 이제 행복한 산책만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산책 시 줄이 풀린 강아지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천만 반려인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편하게 꿀팁. 오, 지금처럼 길을 가다 줄이 풀린 개를 보면 무섭고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오늘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리 지르지 말기.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개의 흥분도는 더 높아지고 개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더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눈 마주치지 말기.
친하지 않은 개에게 눈을 마주치는 건 공격적 신호입니다. 물지 않을 개도 우리가 눈을 마주쳤을 때 공격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등 보이지 말기. 대부분의 동물들은 등을 보였을 때 더 쫓아가고 상대가 약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 뛰어서 도망가기. 대부분의 개들은 움직임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었을 때 더 흥분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개와 뛰기 시합을 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무처럼 서 있기. 원래 공격의 의사가 없던 개들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나무처럼 서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개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방 등 나에게 짐이 있다면 이 짐을 멀리 던지고 주의를 분산시킨 이후에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물리기 시작해서 손 쓸 방법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얼굴, 목, 배를 보호해야 하는데 손으로 목을 가리고 최대한 얼굴을 숙인 이후에 굼벵이처럼 땅에 엎드리고 최대한 크게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물렸을 경우엔 가장 먼저 상대방 개의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상처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병원에 내원하여서 항생제와 파상풍 치료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후 새나개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설생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일 산책 중이라는 부부. 사랑과 희망, 그 이름처럼 오래오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랄게요.